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천천히, 조금씩 하루하루 쌓여가며 만들어진 변화였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떨어져 녹아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서연은 그 순간순간들을 떠올렸다. 처음 정우를 용서했던 순간, 자신을 용서했던 순간, 그리고 그 모든 경험에 감사할 수 있게 된 순간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서연이 혼자 중얼거렸다. 그것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성되었다는 의미였다. 자신과의 긴 여행이 드디어 마무리되었다는 의미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문득 그 옛날 자신이 걸었던 길을 지나갔다. 정호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그 길을 걸어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그저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정도였다. 그 밤, 서연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로 이 일기를 마친다. 더 이상 과거를 정리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만 남았다. 그 비 오는 밤에서 시작된 여행이 드디어 끝났다. 아니,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 일기를 덮고 서연은 깊은 숨을 쉬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의 삶은 또 다른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와 미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상담할 때도, 책을 쓸 때도, 가족과 함께할 때도 더욱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었다. 몇 달 후, 서연은 세 번째 책을 내기로 했다. 이번 주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다. 책을 쓰며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물론 실제 상황을 그대로 쓸 수는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과 깨달음들은 솔직하게 담았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새벽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을 건져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쓰며 서연은 자신의 경험이 정말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책이 출간되었을 때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 어느 날 서연은 한 독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큰 실수를 했었는데 그 때문에 계속 자신을 괴롭혀왔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도 제 인생의 일부이고 그것 때문에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요. 이제는 과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서연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봄이 다시 돌아왔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그 공원의 벤치를 찾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었다. 더 이상 과거를 정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벚꽃이 만개한 나무 아래에서 서연은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기억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고마워,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비 오는 밤에 정우에게 그리고 모든 과정을 지켜봐준 자신에게 꽃잎이 바람에 날려 어깨에 떨어졌다. 서연은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꽃잎은 잠시 머물다가 다시 바람에 날려갔다. 마치 그 모든 기억들처럼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날려가는 것 같았다. 벤치에서 일어나며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걸어가면 되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마음에 어떤 무게도 남아있지 않았다.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연은 말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 갑자기 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그냥 새로운 곳에 가보고 싶어서. 좋아, 어디로 갈까? 아이가 신나게 말했다. 설원은 웃으며 답했다. 어디든 좋아. 새로운 곳이면. 새로운 곳,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추억. 이제 설원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 밤, 잠들기 전에 설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벌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벌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았다. 안녕, 설원이 과거의 자신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라고 새로운 자신에게 인사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설원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설원은 이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상담사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상담센터에는 항상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녀의 책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원 자신이 완전히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았다. 오직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설원은 한 젊은 상담사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내담자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설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먼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세요. 자신의 모든 면을, 심지어 어두운 면까지도.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어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에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없어요. 그 대화를 나누며 설원은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예전에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신이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 되었다. 그해 가을, 설원은 네 번째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안전한 자유였다. 모든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한 책이었다. 이 책은 이전 책들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설원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자신들도 그런 자유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책 출간 기념 강연에서 한 참석자가 질문했다. 선생님, 완전한 자유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설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안전한 자유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이 했던 모든 선택들을, 심지어 잘못된 선택들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요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설원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설원은 자신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인생은 정말 신기한 것이었다. 그 밤, 설원은 오랜만에 그 공원을 찾았다. 단풍잎들이 바람에 떨어지고 있었고 그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앉지 않았다. 그냥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이제 정말 안녕이야. 설원이 그 벤치에게 말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었다. 집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아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지만 설원에게는 완벽한 행복이었다. 다녀왔어요. 설원이 밝게 말했다. 어디 갔다 왔어? 민수가 물었다. 그냥 산책하고 왔어요. 설원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고 이제는 현재만이 중요했다. 그 밤 설원은 깊고 평화로운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도 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직 밝고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들만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서련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상담센터로 향하는 길에 서련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오늘도 자신을 찾아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서련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서련은 그날의 첫 내담자를 맞이했다. 그녀는 서련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고 결혼 생활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련은 그 눈물을 보며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미 그 여행이 시작된 거죠. 상담이 끝나고 그 여성은 훨씬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다. 서련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점심시간에 서련은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련은 자신이 정말로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오후에는 새로운 책의 원고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5번째 책이었는데 이번에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까지를 다룬 책이었다. 원고를 읽으며 서련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랑에 대한 이해도, 인간 관계에 대한 지혜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서련은 집으로 향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트에 들러 장을 보며 서련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예전에는 지루하게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의미 있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며 서련은 콧노래를 불렀다. 마음이 가벼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노래였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시간은 언제나 서련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들과 함께하는 대화, 웃음, 그 모든 것이 소중했다. 엄마, 오늘 뭔가 기분이 좋아 보여. 아이가 말했다. 응, 기분 좋아.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민수도 웃으며 말했다.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 서련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로 행복했다.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그 밤, 잠들기 전에 서련은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완전히 평화로웠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다. 그 달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 고마워. 서원이 달에게 속삭였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였다. 그리고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도 평화로웠고 아침이 되어 깨어났을 때도 여전히 평화로웠다. 이렇게 서원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되었고 그 경험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련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어떤 과거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를 살아가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당신도 서연처럼 자신만의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몇 해가 더 흘렀다. 서연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담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강연 요청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서른은 한 대학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다. 심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다. 여러분,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서른이 학생들에게 물었다. 여러 대답들이 나왔다. 전문 지식, 경험, 공감 능력 등등. 모두 맞는 답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이해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자기 이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자신의 모든 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면뿐만 아니라 부족한 면도, 심지어 어두운 면도. 그래야 내담자들의 복잡한 감정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서른에게 다가왔다. 교수님,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교수님도 그런 어두운 경험이 있으셨나요? 서른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답했다. 네, 있었어요. 아주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해줬어요.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교수님의 상담이 그렇게 따뜻한 거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른은 그 학생의 말을 곰곰 생각해 보았다. 정말로 자신의 어두운 경험이 상담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 답은 명확했다. 그렇다. 그 모든 아픔과 혼란, 그리고 치유의 과정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 밤, 서른은 오랜만에 그 비 오는 밤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적 동요가 없었다. 그냥 인생의 한 장면을 되돌아보는 정도였다. 정우 씨도 잘 살고 있겠지. 서원이 혼자 중얼거렸다. 그에 대한 마음도 이제는 완전히 정리되어 있었다. 미움도 그리움도 없었다. 그냥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 정도로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서른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자신의 5번째 책이 해외에서도 출간되기로 한 것이었다. 정말요? 어느 나라에서? 서른이 출판사 담당자에게 물었다.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선생님의 메시지가 문화를 추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서른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이 소식을 나누었다. 엄마, 정말 대단해. 아이가 신나게 말했다. 우리 마누라가 이제 국제적인 인물이네. 민수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서연은 겸손했다. 그냥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뿐이에요. 몇 달 후 서른은 일본에서 온 초청을 받았다.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 심리학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해외에서 하는 강연이라 긴장되었지만 서른은 그 기회를 소중히 여겼다. 자신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기회였다. 도쿄에서의 강연은 대성공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서른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강연 후에는 긴 질행답 시간이 이어졌다. 디아오 서른, 당신의 치유 철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 일본 심리학자가 물었다. 용서입니다. 서른이 명확하게 답했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모든 치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서른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있었다. 서연은 그 순간들을 통해 깨달았다. 인간의 아픔과 치유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은 같다는 것을.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비 오는 밤의 경험 덕분이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서련은 마침내 그 모든 여정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볼 필요도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자신이 있을 뿐이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서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같은 나라, 같은 공항이었지만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다. 집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서로는 자신이 정말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어떻게 다녀왔어? 민수가 물었다.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집이 그리웠어요. 서런이 진심으로 답했다. 그 밤 서런은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도쿄에서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나는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아픔은 국경을 넘나들고 치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정말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 일기를 덮고 서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그 달은 급이 오는 밤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영원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다음 날부터 서런의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같은 일을 해도,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 모든 것이 새롭고 의미 있게 다가왔다. 상담센터에서 만나는 내담자들도 달라 보였다. 그들의 아픔이 더 선명하게 보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더 명확하게 보였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 내담자가 물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서런이 부드럽게 답했다. 대신 그 괴로움과 함께 있어 보세요. 그것도 당신의 일부니까요. 함께 있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거부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괴롭구나. 이것도 내 감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상담이 끝나고 그 내담자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다. 서로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점심시간에 서로는 혼자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에 자주 찾던 그 공원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느낌이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서로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소중했다.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출판사에서 온 전화였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국 출판사에서도 선생님 책을 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서로는 놀랐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화 제의도 들어왔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서로는 잠시 생각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영화가 된다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전화를 끊고 서로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다. 그 비 오는 밤의 혼란스러운 순간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평화롭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서로는 가족들과 함께 이 소식을 나누었다. 영아요, 정말요? 아이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생각해 봐야지. 엄마 이야기가 영화가 되면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아이가 말했다.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 대단해.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 하지만 서로는 차분했다.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 밤 서로는 영화와 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했다.
결국 서로는 결정했다. 영화화를 허락하되 자신의 실제 경험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몇 달 후 영화 제작이 시작되었다. 서로는 각본 작업에도 참여해서 자신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왔다. 영화의 주인공은 설현과 비슷한 상황의 여성이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게 설정되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깨달음이었다. 촬영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설현은 신기한 기분이었다.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다른 형태로 재현되는 것을 보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주연 배우가 설현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이 역할을 맡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어요. 설현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배우님이 연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실 거예요. 영화가 완성되어 개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설현과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많이 봤고 그들로부터 감사의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영화 상영회에서 설현은 관객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선생님, 이 영화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관객이 말했다.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설현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다. 설현은 오랜만에 그 옛날의 공원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수나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벚꽃이 만개한 나무 아래에서 설현은 지난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그 비 오는 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긴 여행이었는지. 고마워, 설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모든 과정에, 그 모든 만남에, 그리고 자신에게 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다. 설현은 그것을 손바닥에 받고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바람에 날려 보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놓아줄 수 있었다. 과거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모든 것을 자연의 흐름에 맡길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설현은 새로운 계획을 생각했다. 해외에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자신의 경험이 문화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들도 욕심이나 야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밤, 설현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로 이 긴 여정이 정말로 끝난다. 그 비 오는 밤에서 시작된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도, 미래의 나도 아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일기를 덮고 설현은 깊은 숨을 쉬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달빛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설현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오직 감사함과 평화로움만이 있었다. 설현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남들이 소중하고 의미 있을 것이었다. 만약 당신도 지금 인생의 어떤 기로에 서 있다면 설현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밝은 새벽을 예고하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경험, 심지어 아픈 경험까지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몇 년이 더 흘렀다. 설현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심리학자가 되어 있었다. 여러 나라의 상담센터를 만들었고 그녀의 책들은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었다. 하지만 설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가족이었고 자신과의 평화였다. 성공이나 명예보다는 내면의 평온함이 더 소중했다. 어느 날 설현은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마지막 강연을 하게 되었다. 은퇴를 앞두고 하는 마지막 공식적인 강연이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서연이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실수하는 자신을, 때로는 흔들리는 자신을 모두 포함해서 사랑하세요. 그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강연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서연은 마이크를 놓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연은 조용한 은퇴 생활을 시작했다. 더 이상 바쁜 일정은 없었지만 여전히 가끔 상담을 하고 글을 쓰며 지냈다.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이제 어른이 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민수와 함께 산책을 하며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했다. 어느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연은 말했다. 정말 행복해.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어. 엄마, 정말 그래요? 이제 성인이 된 아이가 물었다. 응, 정말이야.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어서 행복해. 그 밤, 서연은 오랜만에 그 공원을 찾았다.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이었다. 더 이상 이곳에 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벤치에 앉아 벌들을 바라보며 서연은 자신의 전생애를 되돌아보았다. 그 비 오는 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긴 여행이었다. 이제 정말 안녕이야. 서연이 과거의 모든 것들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일어나서 집으로 향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어갔다. 하지만 이제는 앞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았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불이 꺼져 있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든 후였다. 서연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에 잠시 앉았다. 고요한 밤이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고마워,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였다. 그리고 침실로 향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어떤 하루가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도 괜찮았다. 불확실함도 삶의 일부였으니까.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서연은 마지막 생각을 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아픔도 기쁨도 모든 것이 지나간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고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날 밤 서연은 가장 깊고 평화로운 잠에 들었다. 더 이상 꿈꿀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완벽한 평화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 아니, 끝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었다. 서연의 긴 여정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었다. 그 후로도 서연의 삶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완전한 평화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연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자신을 용서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서연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자신을 용서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다시는 그 벤치에 앉지 않았다. 하지만 벚꽃은 매년 같은 자리에 피었다. 그리고 그 꽃들은 서연 없이도 아름다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삽사인 예상치 못한 만남 삽사인오 엔칸트로 이너스프레이도 그날 밤 비는 창문을 두드리며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지워내고 있었다. 민수는 출장을 떠났고 아이는 시댁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던 그 토요일 저녁이었다. 서연은 혼자 남은 집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고요함 속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거실의 따뜻한 조명 아래 그녀는 책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설원의 심장은 예상치 못한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 누군가 찾아올 이유가 없었다. 문을 열자 그곳에 민수의 후배 정우가 서 있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어깨와 조금 당황한 듯한 표정이 현관 불빛 아래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형이 맡겨둔 서류를 가져가야 해서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고 설원은 그 음성에서 묘한 떨림을 감지했다. 그녀는 서둘러 그를 안으로 들였고 빗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갑작스럽게 조용해진 집안에 울렸다. 정우는 민수의 대학 후배였고 가끔 집에 놀러 오곤 했던 익숙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존재는 왠지 다르게 느껴졌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류를 찾아올게요. 설원이 안방으로 향하는 동안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민수가 없는 집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더 조용하고 더 은밀하며 어떤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다. 설원이 서류를 들고 돌아왔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정우가 서류를 받으며 말했지만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뭔가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설원은 그의 시선이 자꾸 자신에게 머무르는 것을 느꼈고 그 시선 속에 담긴 무언가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창밖의 세상은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설원은 갑자기 자신의 모습이 의식되었다.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던 앓은 잠옷과 느슨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화장기 없는 맨얼굴. 하지만 정우의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명의 여자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 순간 설원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결혼 생활의 일상 속에서 잊혀졌던 감정들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당신도 일상에 지쳐 자신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의 설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비가 많이 오네요. 정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 네, 오늘 밤엔 그칠 것 같지 않아요. 설원의 대답도 그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공기 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기가 흘렀다. 설원의 심장은 빨라졌고 정우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운명이 준비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설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순간 그녀 자신도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충동 같은 것이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겠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 설원은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커피 향이 집안에 퍼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친밀해졌다. 정우는 부엌 입구에 기대어 서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설원의 등과 어깨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설원도 느낄 수 있었다. 형수님, 정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밤? 왠지 다른 것 같아요. 설원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도 같은 느낌이었다. 오늘 밤은 분명 평범한 밤이 아니었다. 공기도, 분위기도,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모든 것이 달랐다. 어떻게 다른 것 같은데요? 설원이 돌아서며 물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예상보다 가까웠다. 정우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이에서 설원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했다. 형수님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설원의 뺨이 붉어졌고 정우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설원은 자신의 마음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민수의 후배이고 자신은 결혼한 여자였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순간을 원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감정을,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싶었다. 정우 씨, 설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형수님, 저도 이게 잘못된 일인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우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 오늘 밤만큼은 그냥 솔직하고 싶어요. 설원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성적으로는 그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한 명의 여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렬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천히 정우의 손이 설원의 뺨에 닿았다. 그 순간 설원은 눈을 감았다. 따뜻한 손길이 주는 위로와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것은 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형수님, 정우의 속삭임이 설원의 귓가에 스쳤다. 후회하실까요? 설원은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모르겠어요. 설원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모두 담겨 있었다. 설원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형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설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의 갈래 속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외모와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잠시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설원이 말하며 거실로 향했다. 정우는 그녀의 뒤를 따랐고 두 사람은 소파에 조금 떨어져 앉았다. 빗소리가 계속 창문을 두들고 있었고 거실의 따뜻한 조명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설원은 자신의 무릎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정우는 그 손을 바라보며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형수님,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설원이 고개를 저었다. 저도 이런 기분은 오랜만이에요. 어떤 기분이요? 살아있다는 기분이요. 설원의 목소리에는 솔직함이 담겨 있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어요. 설원이라는 한 명의 여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는데 정우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설원의 고백 속에는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픔이 담겨 있었다. 오늘 밤 정우 씨와 함께 있으면서 제가 아직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설원이 계속했다. 이게 잘못된 일인 건 알아요. 하지만 이 감정만큼은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정우의 손이 천천히 설원의 손에 다가갔다. 그녀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엮였다. 형수님, 정우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저는 이게 단순한 충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형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설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다시 발견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정우 씨도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형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제 마음도 진짜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순간 설원은 결심을 했다. 오늘 밤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기로 한 것이다.
정우씨 서연이 속삭였다.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야 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럴 수 있을까요? 정우가 물었다. 그래야만 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거련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정우가 다시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더욱 깊고 간절한 키스였다. 서연도 그에게 응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담았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그들만의 시간 속에 잠겨 있었다. 서연은 정우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애로웠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정우 역시 그녀를 안고 있으면서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두 사람은 소파에 기대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의 머리는 정우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정우의 손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형수님,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요. 저도 서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정우씨, 내일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알고 있어요. 형이 돌아오시면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야죠. 두 사람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순간의 소중함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잘못된 사랑일 수도 있었지만 진실한 감정이기도 했다. 비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벌먹개가 보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 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밤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만큼은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마치 별빛처럼 작은 감사의 표시인 슈퍼땡스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잡하고 아름다운 감정의 순간들이 필요하니까요.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정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이제 정말 가야겠어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나서 옷을 정리했다. 서연은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 순간이 정말 끝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했다. 현관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형수님, 오늘 밤 감사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 정우씨, 정말 오랜만에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다. 형수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정우씨도. 마지막 키스는 이별의 키스였다. 부드럽고 아쉬웠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서연은 혼자 남겨졌다. 거실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뭔가 빈 공간이 느껴졌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하늘에는 벌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은 오늘 밤의 일을 생각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감정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올렸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서연이라는 한 명의 여자로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왔다. 서연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젯밤의 기억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정우도 며칠 후에 다시 집에 놀러왔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다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서로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미소가 교환되곤 했다.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여전히 민수의 아내였고 아이의 엄마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감정을 가진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끔 비가 오는 밤이면 서연은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여전히 뛰고 있는 심장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이 아직 꿈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증거였다. 정호와의 그 밤은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선택을 통해 서연은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다. 어느 날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여전히 누군가의 아내이고 엄마였지만 동시에 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용기가 담겨 있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때로 이런 순간들을 경험한다. 일상에 갇혀 자신을 잃어버렸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다시 자신을 찾게 되는 순간들을. 그 계기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정우는 결혼을 했고 서연도 여전히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 길에서 마주칠 때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그 미소 속에는 원망도 후회도 없었다. 단지 서로에게 고마움과 좋은 기억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이제 자신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즐기고 있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급이 오는 밤의 경험이 있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를 궁금해했다.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라거나 뭔가 달라 보여요. 같은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서연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들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을 다시 찾게 해준 소중한 기억이 있었다. 그 기억은 비밀이었지만 부끄러운 비밀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솔직했던 순간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주었다. 당신의 인생에도 이런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있었나요?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해준 특별한 경험이나 만남이 있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느 봄날 서연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그녀는 문득 급이 오는 밤을 떠올렸다.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고마운 기억이 되어 있었다. 벤치에 앉아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바라보며 서연은 생각했다.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순간의 선택이 전체를 바꿀 수도 있고 잘못된 것 같았던 결정이 오히려 자신을 구원해 줄 수도 있다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서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사랑해요. 라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벚꽃잎이 어깨에 떨어졌다. 서연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하얗고 부드러운 꽃잎은 잠깐 머물다가 바람에 날려갔다. 마치 그 밤의 기억처럼 잠깐 머물다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해버린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마트에 들렀다. 장을 보는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들도 다르게 느껴졌다. 자신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며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앞에 서 있는 젊은 부부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여자는 그에게 기대어 있었다. 한때는 부러웠을 그 모습이 이제는 그저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보였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서연은 이제 알고 있었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랑도 있고 격정적이고 위험한 사랑도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있다. 그 모든 것이 인생을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며 서연은 문득 정우가 궁금해졌다. 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가끔 그 밤을 생각할까? 하지만 이런 궁금증도 이제는 괴로움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 정도로 느껴졌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서연은 평상시보다 더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그 미소를 본 민수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민수가 물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서론이 대답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마음이 평화로우니 모든 것이 좋아 보였다.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각자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말했고 민수는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다. 그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몇 년 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더 맑고 더 확신에 차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여자의 눈빛이었다. 침대에 누워서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잠들기 전의 시간이 두렵지 않았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달은 급이 오는 밤에도 구름 뒤에 숨어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서연은 달에게 속으로 인사했다. 그 밤의 유일한 증인이었을 달에게. 다음 날부터 서연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요가 클래스에도 등록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그녀의 세계는 점점 넓어졌다. 요가 클래스에서 만난 수진이라는 친구는 서연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었다. 그녀 역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지만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서연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수진이 어느 날 말했다.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특별한 비결이라? 그것은 아마도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을 것이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때로는 실수를 하는 자신을, 그리고 복잡한 감정을 가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글쎄요, 제 자신과 친해진 것 같아요. 서연이 대답했다. 자신과 친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거요. 실수를 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거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은 일이네요. 맞아요. 하지만 한번 깨달으면 모든 게 달라져요. 그들의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서연은 자신이 한 말을 곱씹어 보았다. 정말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준 것이 바로 급이 오는 밤의 경험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활기차게 지내고 있었다. 아이는 여름휴가를 맞아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냈고 민수는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다. 올해는 제주도로 가볼까? 민수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서연이 동의했다. 가족 여행이 오랜만이었다. 제주도에서 보낸 일주일은 평화로웠다. 바다를 바라보며 서연은 자신의 마음이 그 푸른 바다만큼이나 넓어진 것을 느꼈다. 아이는 바닷가에서 신나게 뛰어놀았고 민수는 오랜만에 완전히 휴식을 취했다. 한 저녁 호텔 발코니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서연은 민수에게 말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 그냥 모든 게요. 이 가족, 이 섬, 모든 게 감사해요. 민수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래.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다는 표현보다는 행복해요. 민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나도 행복해.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행복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정우와 함께했던 그 밤의 격정적인 행복도 있고 지금 가족과 함께 느끼는 평온한 행복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둘 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서연의 일상은 더욱 충실해졌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고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했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공기가 서늘해질 때쯤
설원은 우연히 정우를 만났다. 동네 카페에 서렀는데 그는 한 여자와 함께 있었다. 아마도 그의 아내인 것 같았다. 정우도 설원을 보았다.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두 사람 모두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누었다. 마치 오래된 지인을 만난 것처럼 편안하게. 그 순간 설원은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냥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카페를 나오며 설원은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정말로 모든 것을 치유해준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시간과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함께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아준 것이었다. 그해 겨울, 설원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심리학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고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수업을 들으며 설원은 자신이 경험했던 감정들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욕망과 갈등, 그리고 성장에 대해 배우면서 그 비오는 밤의 경험도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강의 중에 교수가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실수를 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말을 들으며 설원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것은 실수였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이기도 했다. 다시 봄이 왔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설원은 작년과 같은 공원을 찾았다. 같은 벤치에 앉아서 꽃잎이 날리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많은 것이 변했다. 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솔직하며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울고 있었고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설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젊은 여성은 고개를 들었다. 죄송해요. 그냥 혼란스러워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야기해두세요.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결혼 생활의 고민,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였다. 설원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예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물론 그 비 오는 밤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중요한 건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설원이 말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드는 요소들이니까요. 젊은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누었고 젊은 여성은 훨씬 밝은 표정으로 떠났다. 설원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설원은 자신의 새로운 꿈을 발견했다. 심리학 공부를 계속해서 언젠가는 상담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이었다. 자신이 겪었던 혼란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설원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저 상담사 공부해 보려고 해요. 갑자기?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래,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지원할게. 그 말을 들으며 설원은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수도, 아이도,
그리고 새로 만난 친구들도 모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다. 서련은 상담사 과정을 시작했고 공부에 푹 빠져 있었다. 인간 심리에 대해 배우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감정들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수업에서 만난 동기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다. 그들 중 대부분이 서련과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고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는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실습 상담에서 서련은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결혼 생활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울었다. 저는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서련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해요. 서련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히 존재해요. 누군가의 소속품이 아니라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서요. 상담이 끝난 후 서련은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실감했다. 예전에는 자신의 감정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게 되었다. 가을이 다시 왔다. 반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서련은 그 공원을 다시 찾았다. 이제는 이곳이 자신만의 특별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계절마다 찾아와서 자신의 변화를 확인하는 곳이었다. 벤치에 앉아 단풍잎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서련은 지난 몇 년을 생각했다. 그 비 오는 밤부터 시작된 여정이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를 돌아보았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다. 돌아보니 정우였다. 몇 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다. 더 성숙해 보였고 안정된 느낌이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정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정우씨. 서련도 자연스럽게 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하고 평화로웠다. 형수님,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정우가 말했다. 그래요? 어떻게요? 더 밝아 보이세요. 자신감 있어 보이고. 서련은 미소를 지었다. 정우 씨도 안정되어 보여요. 결혼했거든요. 작년에.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형수님도 행복해 보여요. 서련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행복해요. 그들은 한참 더 앉아 있었다. 과거의 그 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할 필요도 없었다. 그 모든 것이 이미 아름다운 추억으로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형수님, 정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때 감사했어요. 저도 정우씨. 그는 떠났고 서련은 혼자 남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다. 과거와 완전히 후회한 기분이었다. 그해 겨울, 서련은 드디어 상담사 자격을 취득했다. 가족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친구들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그 순간 서련은 자신이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서련은 작은 상담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다. 첫 내담자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연애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다. 선생님, 저는 항상 잘못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여성이 말했다. 서련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잘못된 사람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아니면 잘못된 타이밍일 뿐일까?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서련이 물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련은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 되었는지를 깨달았다.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어 있었다. 상담이 끝나고 서련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에 쌓이는 모습을 보며 서련은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 모든 것에 시작점에는 급이 오는 밤의 경험이 있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련은 그 옛날 정우와 함께 걸었던 길을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그 경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에 대해 새가 되었다. 서련은 상담센터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각자 다른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서련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다. 자신찾기라는 이름의 작은 모임이었지만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다. 모임에서 서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중요한 건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서런이 말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옳지 않은 선택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다. 그런데 선생님, 정말 심한 실수를 했을 때도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서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용서가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모임이 끝나고 많은 여성들이 서련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고 서련은 자신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만개한 그 공원에서 서련은 올해도 벤치에 앉았다. 이제 이것은 그녀만의 연례 행사가 되어 있었다.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바라보며 서련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다. 상담사로서의 첫 해였고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서련은 받았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상담받았던 김희영이에요. 아, 몇 주 전에 만났던 젊은 여성이었다.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선생님 말씀대로 저 자신을 먼저 사랑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서련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신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이 또 있을까? 미영 씨가 스스로 노력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작은 계기가 되었을 뿐이고.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을 미워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서련은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벚꽃잎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그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다. 문득 서련은 급이 오는 밤을 떠올렸다. 그때 자신은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되었다. 그 모든 과정이 필연이었을까? 아니면 우연이었을까? 서련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분석하려 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내일들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서련은 일어나서 집으로 향했다.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길을 걸으며 서련은 자신의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마음에 짐이 없으니 몸도 가벼운 것 같았다. 과거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와 아이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지만 서련에게는 완벽한 행복이었다. 엄마, 어디 갔다? 아이가 물었다. 공원에 갔다 왔어. 벚꽃이 정말 예쁘더라. 우리도 같이 갈 걸 그랬네. 민수가 말했다. 내일 같이 가자. 가족 사진도
찍고 그 밤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며 설현은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더 이상 다른 곳을 그리워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다. 지금의 자신, 지금의 삶이 완벽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설현은 일기를 썼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하루를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있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상담을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고 벚꽃 아래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저녁을 보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기적 같다. 몇 년 전에 나에게 지금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믿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일기를 덮고 설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그 달은 그 비 오는 밤에도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고마워. 설현이 달에게 속삭였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준 것에 대한 감사였다. 다음 날부터 설현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상담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작은 도움을 주는 일들, 그리고 집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 어느 날 설현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여성들을 위한 책을 쓰기로 한 것이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을 그대로 쓸 수는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과 깨달음들을 나누고 싶었다. 책의 제목은 다시 나를 만나다였다. 자신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다. 원고를 쓰며 설현은 자신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모든 혼란과 아픔, 그리고 성장의 과정들이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어 있었다. 책이 출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설현과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특히 많이 읽었고 그들로부터 감사의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이 책을 읽고 저도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설현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 아픈 경험조차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절이 또 바뀌어 가을이 왔다. 설현은 이제 그 공원의 벤치를 자신만의 특별한 장소로 여기고 있었다. 계절마다 찾아와서 자신의 변화를 확인하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곳이었다. 단풍잎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설현은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떠올렸다. 그 비 오는 밤부터 시작된 긴 여행이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를 돌아보았다.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다. 돌아보니 낯선 중년 여성이었는데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괜찮으세요? 설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죄송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 그 여성이 말했다.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들어드릴게요. 저는 상담사예요. 그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네, 우연히 여기 있었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의 의도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자책하고 있었다. 설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자신을 탓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던 그때의 모습을.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설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선택에 대해 책임져야 해요. 남편분의 선택은 당신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들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설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었고 그 여성의 얼굴에서 점차 절망감이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 우연히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여성이 말했다.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설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남이 찾아오는 거죠. 그 여성이 떠나고 설현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같은 것일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아픈 과거가 이제는 남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마트에 들렀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다. 장을 보며 그녀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며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앞에 서 있는 젊은 부부를 바라보았다. 남자가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고 여자는 그에게 기대어 있었다. 예전에는 부러웠을 그 모습이 이제는 그저 다른 형태의 행복으로 보였다. 사랑에는 정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서연은 이제 알고 있었다. 걱정적인 사랑도 있고 편안한 사랑도 있다. 짧은 사랑도 있고 긴 사랑도 있다. 그 모든 것이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며 서연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아이의 학교 이야기, 민수의 회사 이야기,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완벽한 행복이었다. 그 밤 잠들기 전에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벌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벌들 중 하나는 그 비 오는 밤에도 빛나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는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란의 때도 있고 성장의 때도 있고 평화의 때도 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에게 평화의 때가 온 것 같았다. 다음해가 되었다. 서연은 상담센터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두 번째 책도 준비하고 있었다. 첫 번째 책이 좋은 반응을 얻어서 출판사에서 연작을 제안했던 것이다. 새로운 책의 주제는 용서와 치유였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며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다. 책을 쓰며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용서해야 했는지를 깨달았다. 자신을, 정우를, 그리고 그 상황을, 그 모든 용서가 지금의 평화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어느 날 서연은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필체가 어딘지 익숙해 보였다. 편지를 열어보니 정우가 보낸 것이었다. 형수님께 오랜만에 편지를 쓰네요. 형수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제가 아는 형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밤 이후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확신합니다. 그 경험이 저희 둘 다에게 필요한 것이었다고. 형수님은 자신을 찾았고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곧 아이도 태어날 예정입니다. 형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형수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우 올린 편지를 읽으며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서연은 편지를 정성스럽게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우에게 답장을 보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저도 감사해요. 봄이 다시 왔다. 어느덧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벚꽃 시즌이었다. 서연은 또다시 그 공원을 찾았다. 이제는 이곳이 완전히 자신의 특별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벤치에 앉아 꽃잎이 날리는 것을 바라보며 서연은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그 비 오는 밤부터 시작된 긴 여행이 이제 어떤 모습인지를.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외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내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예전에는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다. 돌아보니 한 할머니였다.
연세가 많아 보였지만 눈빛이 매우 맑고 지혜로워 보였다. 아가씨, 매년 이 시기에 여기 오시는군요. 할머니가 말했다. 네, 저를 아세요? 몇 년째 봤어요. 매년 벚꽃 필 때마다 이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슬퍼 보였는데 점점 밝아지시더니 이제는 정말 평화로워 보여요. 서로는 놀랐다. 그동안 자신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니. 할머니도 자주 이곳에 오세요. 네, 이곳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젊었을 때부터 이곳에 와서 생각을 정리하곤 했거든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자신도 젊었을 때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서른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마치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거예요. 할머니가 말했다. 가장 힘든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고 가장 잘못된 것 같은 선택이 오히려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해요. 그 말이 서른의 가슴 깊이 닿았다. 정말 그랬다. 그 비 오는 밤의 경험이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구원해준 경험이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그 경험에 감사할 수 있겠네요. 할머니가 떠나고 서연은 혼자 남았다. 그 경험에 감사할 수 있겠네요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정말로 이제는 감사할 수 있었다. 그 모든 혼란과 아픔, 그리고 죄책감까지도.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일어나서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예식을 하기로 했었다. 그런 평범한 약속들이 이제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길을 걸으며 서연은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석양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마치 자신의 과거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림자는 항상 따라다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연은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민수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할 때 서연은 그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려 했다. 엄마, 요즘 정말 밝아 보여. 아이가 말했다.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민수가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을까? 특별한 일은 없었다. 다만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이었다. 그냥 우리 가족이 함께 있어서 행복해. 집으로 돌아와서 서연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공원에서 할머니를 만났다. 그분이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 그 경험에 감사할 수 있겠네요. 정말로 이제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 그 비 오는 밤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다. 아픔도, 혼란도, 죄책감도 모두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일기를 쓰다가 서연은 문득 궁금해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서연은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괜찮다고,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언젠가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당신도 혹시 지금 어떤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있나요? 혹시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서연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달이 더 지났다. 서연은 이제 지역에서 꽤 알려진 상담사가 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았고 그녀의 두 번째 책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은 라디오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자신의 책과 상담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선생님의 상담 방식이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진행자가 물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서로는 잠시 생각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존재예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을 평생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네, 있었어요. 아주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기를 통해 진정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서로는 라디오 방송국을 나왔다. 자신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딘가에서 자신의 말을 듣고 위로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날 저녁 서로는 가족들과 함께 라디오를 들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자 아이가 신기해했다. 엄마 목소리다. 라디오에서 엄마 목소리가 나. 민수도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 마누라가 이제 유명인이네. 서로는 웃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런 순간들이 자신에게는 어떤 성공보다도 소중했다. 시간이 또 흘러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날, 서로는 그 공원을 다시 찾았다. 벤치 위에 눈이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눈을 쓸어내고 앉았다. 하얀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서로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그 비 오는 밤부터 시작된 긴 여행이 이제 여기까지 왔다.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